안녕하세요. 12시 등스타파 박상정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능력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눈치, 분위기 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포착하셨나요?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에 몸을 실어봐야 하는지, 혹은 일시적인 움직임이 될지 이 시간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또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스타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약간은 좀 달라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동안에는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처럼 시장의 중소형주들의 강세, 그리고 코스닥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은 좀 다르죠. 그동안에 시장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해버린 이런 대형주들, 조선주나 자동차주들이 이제는 슬슬 이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 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지 이런 데 따른 궁금증도 있으실 텐데요. 또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은 내가 들고 있던 종목들 꾸준히 좀 들고 가 보려고 계획하셨던 종목에도 약간의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와 맞물려 있는 여러분들의 고민들 하나하나 저희가 풀어드릴게요.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02325-8200번 지금 바로 수학에 들어주세요. 실시간으로 또 즉석에서 전화로 이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종목들 꼼꼼하게 또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진단 신청도 해주실 수 있는데요. 2128-3388번 포트폴리오 전반에 대한 저희가 대응책을 마련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또 이토마토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은 게시판에서 종목 진단 신청도 가능하고요. 또 토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남기실 수 있고 그 밖에도 세상 사는 이야기들 또 두런두런 함께 해주시면은 또 우리 증시타파가 좀 더 꽉 찰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또 증권통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실 수 있어요. 점심시간 혹은 또 밖에서 저희 토마토TV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권통 어플리케이션에 아자대 게시판 연동이 됩니다. 간단한 로그인 과정을 통해서 참여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를 해드려야죠.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포트폴리오 맛있게 요리해 주실 분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 매주 화요일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종목 진단에는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경원 운용역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정재웅 부지점장님 이렇게 또 두 분이 전화 진단 해주시니까요. 종목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시장 얘기는 좀 어떤 걸 해볼까요? 지금 좀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고 앞서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장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 대형주 그리고 또 이 주도주 성격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이렇게 나눠봤을 때 그동안에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중소형주들, 고퍼주들이 오히려 더 오르는 이런 흐름을 나타냈었죠. 그런데 오늘은 또 낙폭과대 대형주들의 상승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특히 좀 종목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주, 이번 주 상당히 좀 급등했던 건자재가 특히나 오늘 입장에서는 많이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 운송장비 쪽 흐름 양호하고요. 또 뭐 기계라든지 우리가 굴뚝주, 산업재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전통적인 종목들의 반등 흐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집가 체크해봐야 될 게 많아요. 뭐 원달러 환율도 거의 2년 내 최고치죠. 그런데 또 N1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또 해외 여건들도 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활발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올라와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가온미디어 저희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전화 왔는데요. 6058님께서 올려주셨고요. 14,700원에 비중을 다소 좀 실어주셨네요. 40% 비중으로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 현재 손실 구간이고요. 오늘장에는 큰 폭의 움직임이 좀 없네요. 과연 어떤 포인트로 종목 접근을 해봐야 될지 김경옥 운용역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나 앞으로의 주가 향방은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선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셋톱박스를 생산하는 업체, 제조업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방이 이제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쪽에 거의 70% 비중으로 셋톱박스를 좀 납품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글로벌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업체인데 2015년 올해 예상 실적이 지금 26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1,850억이기 때문에 PR 기준으로 한 7.8배 정도 지금 그 형성이 좀 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1분기와 작년 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평균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0%씩 이상씩 영업이익이 지금 성장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92% 성장하면서 53억 원이 기록했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7억 원이 나오면서 25% 성장한 실적이 좀 나왔었는데 2분기도 이러한 패턴들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한 200억대 후반에서 한 280억 정도 영업이익을 잡으면 7배 수준이면 목표 주가를 한 8배 정도에서 9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톱박스 업체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회사는 아니지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니만큼 실적이 좋은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더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는 한 시가총액 2,200억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1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홀딩이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긍정적인 전망하에 17,000원 목표 주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가온미디어였습니다. 지금 게시판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요. 맞아요. 이번 주 제가 어제 심심타파 시간에 이 주간 날씨 전해드렸잖아요. 이번 주 내내 태풍 영향 그리고 장마 전선 영향으로 인해서 습하고 또 우산을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게시판에도 보니까 장마철에는 제습기가 필요해요. 금수버드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역시나 직업병인가 봐요.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관련주 또 막 체크해 보게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위닉스 코웨이 주가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움직이지 않던데 또 이런 데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지금 오늘 저희 토론 주제가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려났던 종목들 그리고 반면에 잘 가는 종목들 어느 쪽에 좀 더 비중을 실어야 될지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딱 이렇다라고 판단하시기가 여러분들도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실적주, 성장주, 과연 대형주가 더 갈까요? 이렇게 좀 의문을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의견 작은 것 하나하나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듣고 있으니까요.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좀 보겠습니다. 종목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이 가운데서 최근에 이 수산주 뭐 참치라든지 얼마 전에 저희가 또 쿡방에 대해서 다뤄드렸잖아요. 맞물리면서 통조림 이쪽 수요도 늘었대요. 사조 시푸드를 비롯해서 오늘 일장은 CJ 시푸드도 흐름 상당히 좀 좋던데 근데 사조 시푸드는 그동안에 좀 올라서 그런가 봐요. 오늘 약간 좀 쉬어가네요. 눈길이 가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전화 주셨고요. 이 종목은 3850님께서 11,850원에 비중 20% 담아주셨네요. 보니까 매수가가 어제 사셨어요. 그쵸? 어제 고점에서 사신 것 같죠? 오늘 약간 좀 쉬어가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고점이 아니에요. 지금 어제 오늘 고점이 아니고 사신 지 오래되셨네요. 한 3, 4월 고점. 그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진단 들어볼게요. 운효영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는 이 실적보다는 이제 자산주 컨셉으로 좀 들고 가셔야 되는 회사입니다. 지금 11,850원에 어제 정도 잡으신 것 같은데 20% 정도 보유하시면 자산주 투자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약간의 이제 중기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가총액 1,800억 정도 되는데 사조 쪽에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의 시세가 대략적으로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조 빌딩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재산정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이 회사 또 골프장의 지분을 또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의 중기적인 가치가 좀 반영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PBR 기준으로 이 회사가 거의 뭐 저평가 굉장히 저평가죠 사실. 자산주 성격의 컨셉으로 보면 PBR 기준으로 거의 1배 미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한 시세 가치를 좀 형성한다면 뭐 PBR 기준으로 1배 이하까지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참치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횟값에 대한 가격 자체가 좀 올라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분기 때는 굉장히 좀 슬로우한 실적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2분기부터 참치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아마 2분기보다 3분기보다 4분기 이렇게 이제 분기별로 앞으로 좀 좋아지는 실적이 좀 발표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분기에 영업이익 10억 나오면서 거의 반토막 나는 영업이익을 좀 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충분히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연간으로 가면 총 영업이익 쌓아주는 게 한 120억에서 130억 정도까지 피크치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자산 컨셉으로 보면 1200억의 영업 가치가 대략 한 5배 정도 평가밖에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나온다면 정고점을 충분히 벗겨내고 신고가를 좀 낼 수 있는 업체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 주가는 약간 좀 중기적으로 좀 가져간다는 가정하에서 14,000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이상권역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전고점에 대한 매물 부담이 좀 존재를 단기적으로 좀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면서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 자산주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중기 투자를 해야 하는 종목임을 인지를 하시고 최종 목표 주가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이 사이권역에서 전반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관점의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타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사조씨푸드, 가온미디어 이렇게 두 종목으로 저희 증시타파 출발을 해봤고요. 게시판에 쭉 보니까 투카스님께서 의료정밀, 나스닥은 의료정밀이 사상 최대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좀 흐름이 좋지 못할까요? 이렇게 또 올려주셨네요. 사실 국내 의료정밀하고 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테크하고는 거의 좀 비슷한 부분이 없잖아요. 국내 의료정밀에 4종목 속해 있고 또 특히나 최근에 미래산업 때문에 업종지수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이 종목이 좀 밀리더라고요. 지금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얘기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 토론 주제가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 혹은 오늘장에서 좀 반등을 하는 그동안 천덕꾸러기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들 과연 어느 쪽으로 눈을 맞춰볼까? 이런 부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올려주신 글 보니까 지금 미래중년고난님께서는 기관 쪽의 수부급이 다소 좀 개인 투자자들을 울리려는 속임수법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미래중년고난님께서는 이 대형주보다 아직 중소형주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더 추가적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지금 혹시 하나대투증권 HTS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엔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오전에 현재 하나대투증권의 HTS는 지금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약간 전산에 오류 생기면서 거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다른 계좌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그러면은 좀 맞다. 어차피 하나대투증권 계좌에 돈이 있으시면 좀 묶여 있겠네요.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10시까지 복구한다고 했는데 현재 오전 중 복구는 다소 힘들 거라고 합니다. 오늘 장중에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아직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 주제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주실 분이에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오늘 토론 얘기 앞서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 투자 굉장히 오래 하셨죠? 네. 거의 한 30년? 20년 하셨나요? 대학교 졸업하고 계속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서. 이렇게 네. 증권사의 실수로 거래가 안 되거나 이런 경우를 혹시 경험해 보신 과거에 적 이제 있으세요? 동원증권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대면 그에 대한 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네. 증거가 되기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팔려고 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뭐 매도를 만약에 매수를 하려고 걸어놨는데 그때부터 안 되는데 실제 주가 내려갔으면 매수가 된 거는 마찬가지죠. 어떤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회사 측에서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선은 아예 전산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요. 좀 이런 부분들 앞으로의 대응책도 좀 함께 마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죠. 조선주, 자동차주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많이 잘 가던 종목들이 살짝 삐끗합니다.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추세가 될까요? 아니면 오늘의 반짝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추세가 될지 여부는 아마 다음 주 중에 결정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대형주들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다음 주 되면 산업재라든지 이런 실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악재는 거의 반영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예상보다 더 많이 실적 안 좋다든지 오히려 좋다든지 그러면 추가적인 예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오히려 바닥은 이번에 찍었다 이렇게 보고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다수 중소형주들은 8월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을 기대를 좀 뚜껑을 열어봐야 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온다면 의약품,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런 것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가 있고 만약에 예상보다 적게 나온다면 아마 추세가 꺾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쉬었다 다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 추세의 나침반을 실적으로 판단해 네, 주시는 그렇죠.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장에서 저는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눈에 네. 띄더라고요. 이제 1160원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7원이나 급등인데요. 이 부분 맞물려서 좀 네. 오늘 현대차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좀 연동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그동안 이제 자동차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경쟁력을 많이 잃었다고 구조적인 어떤 성장에 대한 이제 멈췄다. 그러면서 엔저가 계속 현상이 이어졌죠. 엔저 현상이. 그래서 엔저도 멈췄습니다. 멈추는 상태고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저희 이제 수출주에 기대가 있었는데 워낙 구조적으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못 받았는데 이제 1,150원 정도 내외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환율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엔저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당장 밑으로 워낙 강세로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는 그렇다면 결국은 이렇게 1,150원 정도 내외나 1,200원 사이 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대형 수출주들의 어떤 3분기 실적은 좀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가가 어느 정도의 실적에 큰 문제가 없는 회사들은 산업재들은 이제 바닥이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좀 좋아지는 그림이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좀 숫자로 확인이 되고 실적으로 뒷받침이 돼줘야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진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주식 투자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하수정 한 2, 3년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까지 하시면서 좀 수익이 조금 더 크세요? 아니면은 손실이 더 크세요? 누적으로요?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이제는 좀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넘기시고 수익만 차곡차곡 쌓아가시길 저희가 함께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알려주세요. 예, 유진로봇이고요. 네. 종목만 다 말씀드릴까요?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를 쭉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유진로봇 5,040원에 20%고요. 네. 파미첼 5,140원에 20%. 네. 키스트 5,140원에 20%. 네. 바이오랜드 38,000원에 20%. 현금 20% 있고요. 네. 지금 현금 20% 이렇게 좀 들고 계시는데요. 지금 종목들 특징을 잡기가 상당히 좀 힘든데요. 어떤 기준에서 종목 매수하세요?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사러 들어가요. 가격 메리트 좋아하시는군요. 네. 네. 그럼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유진로봇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경쟁 잘 들었어요. 네. 보통 투자하실 때 종목들 실적 같은 것도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나 봐요. 뭐 종목에 따라서 거의 다 체크하는데 또 와. 뭐 테마주 같은 거는 실적 그렇게는 안 보도 뭐 실적은 우선적으로
보려고 그러죠. 네, 저희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좀 실적 같은 거나 뭐 재무 상태 꼭 확인하자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굉장히 모범 투자자분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한 점 유진 로봇 실적이라고 해주셨고 뭐 다른 부분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봐드릴 게 있을까요? 뭐 전반적으로 실적하고 또 앞으로 전망 같은 거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자금은 기간적으로 여유는 좀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짚어드릴게요. 방송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님 지금 주식 투자하신 지 좀 되셨다고 하시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먼저 전반적으로 저희 포트폴리오 한 줄 평을 해준다면 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영양가가 부족한 인스턴트 밥상이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영양가가 부족한 인스턴트 밥상, 뭔가 좀 간단한 조리 그런 네. 느낌도 좀 드는 것 같고 영양가가 부족하다, 뭔가 수익을 크게 내기 힘들다 뭐 이런 의미신가요? 네, 정확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랑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고민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배고플 때 그냥 사도 먹든지 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이 포트는 이 고민을 하지 않는 포트입니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께 아까 말씀은 실적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적을 보고 했다는 건 현재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 향후에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셨어요. 그죠? 하지만 고민이라는 것은 내가 주가가 이제 좀 조정받을 때 사신 거. 항상 주식 올라간 초기 단계 사가지고 들고 있는 게 좋은데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그때 사게 되면 그때부터 불안하게 되거든요. 투자가. 네. 그래서 결국 종목이 대다수 네 종목이 다 현금도 20% 있는데 상가격 근처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별로 깨지지 않고 별로 이익도 못 보는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팔고 조금 내려서 손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을 주식하셔도 본전 내외는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본전을 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죠. 포트폴리오의 어떤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돈을 확실히 벌어야죠. 2, 3년이 지나면 요즘 같으면 상반기에 중소형주 이렇게 바이오주라든지 뭐 엔터주 이런 것은 아무나 연초에 사서 들고 있었다면 거의 50% 100%는 거의 다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그렇다는 것은 투자의 어떤 습관이 잘못된 것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아니고요. 현재 이 네 종목은 실적도 좋고 향후에도 잘 나올 걸 보여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문제가 없고 성장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높은 가격에 사셔서 불안할 때가 샀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습관부터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종목을 하나하나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유진 로봇입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네, 유진 로봇은 저는 일단은 애자 그래서 피자에 넣겠습니다. 네, 다소 좀 어울리지 않는 네. 그런 인스턴트 음식에 오늘도 비유를 해주셨어요. 시세가 좀 부진한데요. 최근에 로봇주들이 테마를 얻고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작년에 해외 매출이 한 209억 정도 되는데 올해 240억 정도로 한 25%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로봇 청소기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이제 티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외 쪽에 유통 채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충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지난번에 목표가를 갔다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2분기 실적이 나오고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괜찮게 보이는데 하반기가 특히 더 좋아질 거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탄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시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일단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매도 가격은 손절선, 매도 가격은 지지선입니다. 5,000원이고요. 좀 갖고 있으면 조금 어느 정도 테마가 분다면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28억 정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좀 살펴주셨고요. 그리고 또 탄력이 다소 둔화돼 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바이오 관련주예요. 파미셀도 들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은 또 어디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파미셀은 저는 이제 양장피죠. 네. 양장피. 당장은 뭐 식당 갈 때만 중국집에 가서 계속 먹진 않더라도 놔두면 나중에 네. 뭐 큰 행사 있을 때 주로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는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가지고
꺼내면 된다. 그래서 네. 사서 그냥 샀으니까 그냥 놔두시라 중장기로.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좀 권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마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현재 가격이 매수가 근처에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는 얼마 전에 한 차례 좀 출렁거림 있으면서 옥석 가리기 끝났고 가는 종목이 이제 좀 선별이 됐다라는 이야기들 많던데요. 각계전투입니다. 파미셀은 어떤 내용 있나요?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하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화장 관련된 성체줄기세포로 화장품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전문 업체거든요. 그리고 원로의약품 사업부가 있는데 이 원로의약품 사업부가 성장세를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 아주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수주 같은 경우에 2, 3분기 수주를 2분기까지 수주를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 매출에 거의 다 수주를 한 것 같고 상반기에. 그래서 이 매출을 수주를 한 게 매출 반영되는 게 하반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3분기부터 그래서 3, 4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료의약품 쪽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단기적인 시세는 어느 정도 지난번 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비중도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지선 뭐 지키면서 계속 있으면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라도 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보유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실적이 앞으로의 종목들 추세를 가르는 향방을 가르는 나침반이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사실 파미셀은 아직까지는 적자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죠. 하분기는 기대된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 이유가 바로 수주를 했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수주도 이제 7월달 이루어지고 있는데 1분기 상반기까지 수주가 원료의약품 중에 한 28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 매출액만큼 거의 했기 때문에 이제 수주를 한 걸 보면 매출은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익도 자체도 나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거기 어느 정도 주가에 수주한 거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2분기 실적도 마이너스로 나온다면 주가가 뭔가 좀 출렁거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네요. 그때는 더 사시면 되죠. 내려가면. 장기 투자 종목은 확신이 있다면 내려가면 비중 20%니까 20% 더 사셔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죠. 개인 투자는. 네. 그럼 왜 양장피인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그대로 보유 전략 주셨는데요.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지라인은 4,8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7,800원, 한 6개월 정도 목표가를 7,800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목표가 좀 높게 잡았는데 기술적인 목표가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목표가를 감안해서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월봉이 돌아섰기 때문에 조정을 한두 달 받더라도 추세 상승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4,800원 이 지지라인은 어떤 의미가 있는 가격대인가요? 단기적으로 지지라인입니다. 단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4,800원 지지해줘야 되고요. 중장기 투자는 큰 의미가 없지만 단기라는 것은 뭐 한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내에 매매할 때는 4,800원 지지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미셀 짚어봤습니다. 이번에 지금 포트가 상당히 좀 골고루 담겨 있어요. 이번에는 엔터주로 넘어갑니다. 키스트 들어와 있는데요. 이슈가 상당히 많은 종목 가운데 하나죠. 네, 키스트는 저는 뭐 짜장면 정도 지금도 괜찮고 오늘 뭐 시세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때고요. 절개라. 중국집 가면 짜장면 먹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먹죠, 거의 대다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절길 때다. 그리고 실적도 지금 바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이슈가 있는 게 지금 이제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밤을 걷는 선비라든지 이런 쪽에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종목 차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갇혀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도 좀 봐주세요. 네, 지금 이제 이 회사는 이제 프로듀서가 종영이 되면서 이제 중국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수현 효과가 1분기에 이제 별에서 온 그대가 한 100억 정도 올해 매출이 잡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김수현 효과 하반기에 프로듀서가 이게 중국에서 이제 방영되면서 이제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어떤 일본에 또한 이제 KNTV라든지 DATV, 한류 채널 TV가 성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성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 어떤 아티스트의 강력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도 좋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주가는 이제 6,300원대 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의 좀 시세가 좀 움직임이 좀 약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여기서 지지 라인을 잘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할 걸로 보이고 오늘 또 5,000원대만 이렇게 지지하면 이제 추가 전고점을 뚫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키스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요. 4월 달에 주가가 거의 수직 상승했는데 네. 그때 화장품 모멘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저는 그 구체적으로 아는 게 답변할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지금 키스트 크게 관심을 이 화장품 사업과 관련해서는요, 크게 좀 판단해주고 계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존의 엔터 사업, 이 김수현 효과라든지 뭐 프로듀사 이런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신 것 같은데 가격 전략도 저희가 좀 세워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지금 전고점은 아마 당장은 뚫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와야만 전고점 뚫을 것 같고요. 현재는 6,100원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지선 5,000원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등할 때 단기 투자자는 한번 매도를 하고 하반기까지 중장기로 보면 모멘텀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계속 박스권에 있다가 돌파하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한다든지 계속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랜드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장 상당히 좀 시세 흐름이 좋더라고요. 화장품 원료 종목으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좀 식탁에 놔주신다면요? 네, 바이오랜드는 좋은데요. 그래도 탕수육으로 넣겠습니다. 네, 가장 좀 네. 손도 잘 가고 맛도 있고요. 이런 종목으로 비유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회사 지금 현재 내용은 어떤가요? 네, 바이오랜드 회사 자체는 이제 국내 최고의 천연물 원료, 알부틴이나 마천이라든지 이런 쪽의 생산업체인데요. 국내 최고의 어떤 회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시설 증설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마스크팩 쪽뿐만 아니라 그래서 올해 뭐 2배 정도 이렇게 한 70% 늘 걸로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마스크팩 관련된 게 캐파 장대가 한 750만 개가 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설 증설을 계속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도 그렇고요. 또 제주도도 하고 그래서 성장성은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주가란 게 어느 정도 지난번에 3만 대 오면서 목표가를 올해 성장이란 내년 성장까지 목표가를 거의 다 시연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기존의 단가가 2만 원대라든지 만 원대 있는 분들은 계속 들고 있어도 되겠지만 현 가격대에서 38,000원대 이렇게 사신 분들은 오히려 비중을 좀 축소했다. 좀 실적이 나온 거 보고 그때 다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예상 EPS를 보게 되면 올해는 950원인데요. 내년에 1,200원. 그 이후에 2017년도 한 1,3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예상 실적이 주가 PER 30배로 보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왔기 때문에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고 회사가 성장성이라든 실적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목표가 이제 조정권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39,500원, 손절가를 35,000원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종목에 대한 진단 해봤습니다. 저희 시청자님이 현재 포트가요, 크게 수익도 아니고 크게 손실도 아닌 현재 가격이 지금 매수가 근처에 대부분의 종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가 운신의 폭이 넓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현금도 또 있고 어떻게 하면은 또 이 포트를 좀 더 맛있게 요리해서 우리가 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포트로 바꿀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좀 수정 레시피 알려주세요.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바이오 파미셀이라든지 바이오랜드 이렇게 두 종목이 바이오 쪽이 있고요. 엔터 종목 한 종목 있고 로봇 관련주 성장주가 있는데 성장주고도 그렇게 향후 실적도 좋은 거 잘 사셨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좀 더 압축을 해서 바이오주를 사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랜드를 좀 쌀 때 많이 산다든지 아니면 파미셀을 쌀 때 많이 산다든지 그래서 한쪽을 업종 주도주 의약품,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엔터 쪽에 가장 핫한 종목으로 집중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중 투자는 30% 정도 기본은 사셔야 되고요. 비중 조절은 뭐 괜찮지만 현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시간이 1년에 2년 지나도 큰 돈 벌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습관을 좀 교정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단기 매매보다는 중장기 투자의 개념을 갖고 가시고요. 많이 올라갔다 빠진 거 사지 마시고 처음부터 올라갈 때 초기의 단계 그냥 사셔가지고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성장하는 이제 대형주가 좀 있습니다. 그 몇 개 정도 있으면 그쪽에서 한 비중을 한 50% 정도 실어놓고 안정적인 포트를 좀 구사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사고 나면 늘 본전 내외에 있어서 불안하게 쳐다봐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익이 나면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 대형주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한 비중을 절반 정도 지금부터 넣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들 쭉 짚어봤는데요. 저희 포트폴리오 약간의 좀 체질 개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말고요. 이제 영양식으로 좀 바꿔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부터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진 로봇인데요. 지금 이 종목 매도 의견입니다. 목표가는 5,500원입니다. 한 5,000원대에서 사셨으니까 10% 정도 수익 보시고 파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수가 5,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파미셀입니다. 보유 의견이고요. 장기적으로도 지지선만 지켜준다면 꾸준히 좀 들고 가볼 만한 종목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목표 주가는 7,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800원 단기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 키스트입니다. 보유 의견인데요. 이 종목 6,100원이 목표 주가고요. 손절 라인 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랜드. 이 종목은 오늘장도 상당히 좀 흐름 좋았는데요. 하지만 단기 목표가에 도달했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매도 의견이고요. 39,500원에서 정리, 그리고 손절 라인은 3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수정 레시피 살펴볼까요? 이 업종 주도주로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주변주보다는 좀 더 이 대장이 되는 종목을 잡자라는 관점이고요. 현재 포트폴리오는 좀 단기 매매 성향이 좀 강한데 이 부분을 중장기 투자로 바꾸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 성장하는 대형주의 비중을 좀 확보하자라는 부분 추가적으로 들어봤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들 살펴볼게요. 지금 또 게시판에 올려주고 계신 종목들, 별아별아님께서 앞에 자장면 보니까 또 보고 먹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TV 보다가 맛있게 라면 먹으면 또 왜 이렇게 그게 먹고 싶어요? 요즘에 뭐 치킨, 피자 여러 가지 광고들이 있는데 저도 유독 면 요리 보면은 또 이렇게 손길이 수화기를 향하더라고요. 저희 점심시간에 맞춰서 또 이렇게 쿡방 컨셉으로 저희가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 좀 전화가 와 있어서요. 저희가 받아봐야 되겠죠. 저희 올려주신 분은요. 7794번님께서 크레듀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크레듀. 이 종목을요. 67,600원에 비중 10% 담아주셨는데요. 현재 아주 소폭의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일봉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최근의 흐름 상당히 좀 좋네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유진투자증권의 정재용 부지점장님 해주실 거예요. 어떤 내용 있을까요? 네, 크레듀 67,600원에 10% 매수 중이신데 기대 수익은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레듀는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의 일원인 교육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의 상승은 그 삼성 쪽에서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따른 상승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물산이 합병이 성공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삼성 SDS가 이제 남지 않았느냐. 삼성의 SDS의 지배구조 이런 작업이 들어갈 때에는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있는 크레드도 수혜를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주가 최근의 상승 흐름이고 그러나 그것이 당장에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단기 시세는 7만 원 전후에서 마감될 수 있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다고 하면 한 6만 5천 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서 손절가 이탈 시에는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크레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늘 이렇게 종목들 보면 쭉 보이더라고요. 상승 종목 반, 하락 종목 반, 그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죠.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비슷한 비율로 상승과 하락 종목이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이 NX죠. 이 종목 짚어드릴게요. 오늘 건전지 조정이 깊네요 라고 앞서 게시판에서도 금수버드리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맞아요. 특히나 그 가운데서도 NX가 오늘 낙폭이 깊습니다. 4772번님께서요. 이 종목을 4,620원에 비중 40% 담아주셨는데 지금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오늘장 거의 10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와, 굉장히 많이 올랐었네요. 지금 한 6월 초쯤에 사신 것 같은데 계속 수익 내시다가 오늘 갑자기 장대 음봉이 나와서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요, 일단은 큰 수익은 확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참아볼까요? 아니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될지 궁금합니다. 정재용 부지점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NX 같은 경우는 이제 건자재주들의 상승
편승해서 주택 경기 회복에 맞물려서 이제 성장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이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 개선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그런 전망과 또 실적의 개선세를 힘입어서 주가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의 주가는 이런 시장 상황과 그리고 실적 개선 흐름을 상당 부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주가가 3,000원대 이럴 때 2, 3,000원대는 저가 메리트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런 성장성과 실적 호조세를 대부분 다 반영한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8,000원대, 8,500원대에서 두 번의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주가가 또 조정으로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충분한 수익을 거뒀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수익을 거뒀을 때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입니다. 네. 지금 현재 좀 정리를 하셔도 약 80% 정도의 큰 수익을 보셨으니까요. 이 직전 고점에서 못 파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지금 좀 있는 수익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NX 짚어봤고요. 그럼 심심타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남과 좀 다른 생각, 이 역발상이 어떨 때는 수익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창의력이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창의력 수업 이래가지고 아이들한테 이 창의력을 길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창의력 타고나는 것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니래요. 이 창의력도 충분히 훈련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나 하면 되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요. 또 창의력 교육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려고 합니다. 과연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또 여러분들의 뭔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해 줄 수 있는 6개의 사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좀 함께 맞춰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력이 돋보이는 이 전 세계 글로벌 상품들인데요. 요즘에 이 피서지 가시면은 혹은 이 호텔의 수영장 가면은 미끄럽다고 표시 많이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뭐 미끄럼주의 이런 것들을 가져다 놓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해놓으면 좀 더 눈에 띄지 않을까요? 물론 외국 관광객이 오더라도 글을 모르더라도 이렇게 표시만 해놓으면 한눈에 확 띌 것 같습니다. 이 바나나 형상을 한 미끄럼주의 표지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작은 아이디어로 인해서 좀 더 눈에 확 띌 수 있는 그런 기지가 좀 돋보이는 재치가 또 돋보이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이 아닐까 싶고요. 이번엔 좀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들 사실 회사에서 시달리고 오면은 집에서 아이와 놀아줘야 하지만 사실 10분 이상 가기가 힘들죠. 그런데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면서 마사지도 받으면서 일석이조의 상품이 있답니다. 바로 이 플레이 티셔츠인데요. 지금 이 남성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 뒤에는 미로 같은 이런 퍼즐이 그려져 있어요. 직장에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아빠들이 이 집에서 아이와 같이 놀아주기도 하면서 또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합니다. 또 마사지 받다 보면은 또 아빠는 숙면에 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아닐까 싶네요. 이번에는 세 번째 상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맞춰보세요. 동그란 원판에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발레리나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은 못 맞췄어요. 그런데 약간 좀 관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동그란 원 속에 뭔가가 더 보이시죠? 바로 이거는 힌트를 제가 좀 드릴까요? 힌트를 드리면은 이 발레리나가 움직여요. 움직이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 팔과 다리를 통해서 시침과 분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계예요, 시계. 이 시계를 통해서, 이 발레리나를 통해서 또 시간과 분을 알려주는 다소 좀 심플하기는 하지만 뭔가 또 재치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한 끗 차이잖아요. 뭐 크게 기술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히 눈에 확 띄는 그런 시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저는 이거 약간 탐나더라고요.
뭔 것 같으세요? 약간 뭐 책상 같기도 하고 침대 같기도 하고요. 두 가지 다 된답니다. 이 현대인들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사무용 책상이라고 하는데요. 야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뭐 게임 회사나 엔터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야근도 상당히 좀 잦고 밤에 근무가 많은 그런 직종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일명 라꾸라꾸라고 하는 또 간이 침대를 갖다 놓기도 하는데 이런 거 자리도 차지하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 대신에 요런 또 사무용 책상을 활용해 보시면은 낮이나 밤이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음 사진도 한번 넘겨주세요. 다소 좀 뻔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야외를 보시면서 또 함께 업무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만들 수 있는 책상입니다. 약간 좀 간이 책상이기 때문에 안정성 이런 거는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저도 사용은 안 해봐서. 근데 보기에는 뭔가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앞에 화면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이 아니죠. 화단이죠. 앞에 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컴퓨터를 하면서 바깥을 즐길 수도 있고 게다가 휴대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상을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하면서 여러 가지로 좀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또 발코니용 책상까지도 개발이 돼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좀 넘어갈까요? 요즘에 부엌용품 관심 많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 쿡방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부엌용품도 상당히 소비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나오죠. 뭐 0.5cm로 잘라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 요리책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써 있는데 도대체 0.5cm가 얼만큼이야?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그런 초보자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바로 줄자 도마입니다. 이 도마만 있다면은 물론 똑같이 썰지는 못해도 뭔가 기준선이 되니까 요리 초보자들도 거뜬하게 또 예쁜 음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6개의 상품 짚어봤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있을 수 있고요.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굉장히 또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심심타파였습니다. 네, 응답하라 칠봉이님께서 앞서서 제가 이 책상과 침대를 좀 섞어 놓은 그 제품 보시고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저기서 자다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낮에는 당연히 안 되죠.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약간 쪽잠 잘 때 이럴 때 활용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별아별아님께서는 저런 사무용 책상 있으면 눕고 싶겠다 해주셨는데 그렇네요. 또 저렇게 생기면은 낮에도 일하기보다는 뭔가 졸리면 바로 가서 눕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제가 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여러분이 짚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또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올려주신 것, 네, 덕산 네오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7794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이 종목은 저희 증시타파에서는 처음 다뤄보는 것 같아요. 2만 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굉장히 많으세요. 70%네요. 현재 18,550원 정도 지나가고 있으니까 한 15% 정도 손실 보고 계신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정재용 부지점장님. 네. 덕산 네오룩스 하면 덕산 하이메탈에서 기업이 분할된 업체이고요. 주업은 그 아몰레드 재료와 그러니까 소재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 아몰레드 시장이 언제 성장기가 오느냐 이때에 따라서 주가는 움직일 것이고 아직까지 아몰레드는 시장 자체가 크게 개화가 된 시장이 아닙니다. 향후에 열릴 시장이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 개화 시기가 언제냐 이것이 이제 주가의 반등과 맞물릴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결국 아몰레드는 그 지금 LCD 또 LED에서 아몰레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로 갈 것이고요. 시기의 문제다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한 시청자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시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다만 이제 당장에 혹은 한두 달 내 이런 식으로는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혹은 1년 이상 쭉 장기 투자를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면 주가는 분명히 답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장기 투자를 권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5,000원 이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을 제시하겠는데요. 17,000원은 신저가가 나는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다소 부진하지만 그래도 인내의 힘을 발휘하신다면은 결국에는 그 인내의 열매가 달지 않을까 의견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 종목 보겠습니다. 지금 쭉 짚어보니까요. 최근에 식품주 저희가 쿡방 얘기도 좀 여러 차례 드리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죠. 물론 단기 급등했던 종목들은 약간 쉬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살펴볼 이 샘표식품 같은 경우는 보이세요? 지금 언제부터죠? 7월 10일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올랐어요. 차트를 보면 더 뚜렷할 것 같은데 지금 6월 말에 올랐다가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또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3265번님께서요. 6만 원에 비중 80%로 담아주셨어요. 6만 원에 사셨으면 지금 딱 10% 수익 보고 계시고 뭐 수수료 이런 거 합하면 10% 약간 못 미치겠네요. 80% 비중입니다. 와, 지금 샘표식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크신 것 같은데요. 부지점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샘표식품은 장류, 그러니까 고추장이라든지 뭐 이런 장류를 주력으로 하는 식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쿡방이라든지 이런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샘표식품이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대표 품목인 뭐 연두라는 제품이 상당히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뭐 꾸준히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세 상승의 초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참 상승하는 중간에 지금 매수를 해서 추가 수익을 얻겠다 이런 부분이니까 장기와 단기 트레이딩 쪽을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한 7만 원권에서의 좀 저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전에도 7만 원 쪽에서의 주가 조정이 5만 5천 원대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7만 원을 근접을 하게 되면 7만 원 전후에서는 다시 조정이 한번 나와서 5만 5천 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기술적인 움직임이 보여지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당분간은 5만 5천에서 한 7만 원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다. 그 이후에 실적이 예상보다도 호조세를 지속을 한다고 하면 주가는 7만 원을 돌파해서 8만 원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을 단기와 또 실적을 보는 중기 뭐 이런 매매 전략을 병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이 커서 약간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수익을 내고 계시니까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또 대응 전략을 단기와 중기로 나눠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자라는 조언 나왔습니다. 샘표식품이었고요. 지금 게시판에 종목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반가운 이름들이 속속 눈에 띄어서 제가 좀 인사를 드릴게요. 아이공님 그리고 희망있는 행복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자주자주 이 시간에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종목들 볼까요? 지금 올려주신 종목 가운데 보합인 종목이 현대산업 눈에 띄네요. 최근 들어서 사실 면세점 발표 나고 나서도 이 종목은 뭐 호텔신라나 다른 종목 대비로 많이 못 갔던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얼마에 사셨을까요? 지금 2079번님께서요. 69,000원에 비중 20%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한 10% 정도 수익 보고 계세요. 최근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산업 최근 상당히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상승의 배경에는 첫 번째는 이제 국내 부동산 경기, 건설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들 수 있겠고, 두 번째는 면세점 진출, 요것이 이제 이슈가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가와 성장성을 비교해 볼 때 실적과를 비교해 보면 저평가선 다른 건설주 대비 상당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프리미엄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커지진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른 여타 건설업체들은 뭐 해외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고전을 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소외당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산업이 국내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다. 오히려 그 면세점 진출과 이런 이슈들이 좀 약해지는 시기에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 따라서 차익 실현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차익 실현은 뭐 오늘부터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7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7만 원대 이탈하면 6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종목 진단 부탁드렸는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들도 쭉 살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인터패스님께서는 사용하고 계신 HTS가 지금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눈에 띕니다. 오후장에는 여러분들 다 모두 다 좀 의도하시는 대로 또 수익이 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오늘 약간은 좀 안 좋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쪽으로 외국인의 좀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종목적으로는 좀 이런 소나기가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이 시간도 꼭 놀러 오세요.